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두산 위브 더 센트럴 수원이라는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인데, 자, 여기서 무순위 공고가 나왔습니다. 무려 26세대가 나왔습니다. 신분당선 호재로 입지는 좋은데 살짝 분양가가 비싸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분양 단지를 좀 추천드리기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동수는 총 6개, 세대수는 556세대로 크진 않아요. 일반 분양은 275세대가 나왔었고요. 최고층은 29층. 본 모집 공고는 2월 27일 날 나왔었고요. 입주 시기는 8월 9일입니다. 주차 대수는 707대로 약 1.27대 세대당 이렇게 나오고요. 건설사는 당연히 두산이 되겠죠.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재당첨 제한 없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 걸려요. 2029년 상반기에 풀리겠죠. 하지만 입주일이 28년 9월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 청약 자격을 보시면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해요. 모집 공고는 4월 9일 목요일 날 나왔고요. 접수일은 4월 14일 화요일, 발표일은 4월 20일 월요일, 계약 체결은 4월 25일 토요일 날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요 계약할 때 계약금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무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서울시에 사셔도 가능하고, 자,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점이 좀 낮으셨던 분들, 아니면 내가 수원시가 아니라 기타 경기나 인천, 서울에 사셨던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두산이보다 센트럴 수원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다 빌라 단지입니다.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대로변이 있어요. 우측으로도 대로변이 있고, 자, 왕복 거의 8차선이나 되는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이 5구 타입, 그리고 요 파란색이 84 타입이요. 84 타입은 물론 여기 배치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남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과 좀 떨어뜨린 감이 있죠. 그리고 요 임대 세대, 극소형 평형들은 요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리고 5구 타입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시켰다는 점. 그래서 배치도가 소형 세대다 보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대 정보를 볼 건데, 먼저 크게 보면 59 A타입은 16세대, 59 B타입은 7세대, 84B, 84C 타입은 1세대 1세대. 보시면 84B와 84C 타입은 본 모집 공고에서도 둘 다 1세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물량이 그대로 나왔고, 59 타입 위주의 물량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다 나가고 16세대, 7세대, 24세대만 남았네요. 먼저 보시면 59 A타입은 저층부터 최고 25층까지 물량이 있어요. 59 B타입은 1층부터 19층까지, 84B나 84C는 모두 1층에 한 점. 자, 자세히 한번 보면요. 59 A타입 같은 경우는 먼저 102동을 보겠습니다. 102동은 여기죠. 여기서 1, 3, 4, 5호 라인이 59 A타입이에요. 먼저 1호 라인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남동향을 보겠죠. 그리고 9층과 19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3호 라인 딱 15층짜리가 하나 있네요. 여기는 남서향인데 이렇게 단지 뷰가 나오네요. 4호, 5호 라인은 남향처럼 보이지만, 자, 북쪽이, 위쪽이 이렇게가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엄연히 따지면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남동향을 보고 4호, 5호 라인은 10층과 14층, 5호 라인은 7층 이렇게 배정이 되네요. 그리고 103동 여기 1호 라인하고 3호 라인. 자,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을 보고 3층과 24층짜리가 있습니다. 최고 높은 24층짜리가 있어서 여기가 도로 옆이라 소음은 좀 있겠지만 뷰는 시원시원하겠죠. 그리고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2층입니다. 낮죠. 자, 그리고 104동을 보겠습니다. 1호, 3호, 4호 라인이 있어요. 먼저 1호 라인은 11, 12, 19층 다 중층 이상입니다. 여기도 남동향을 보고, 자, 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3호 라인은 12층과 25층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서향을 보겠고, 앞에 여기가 시티뷰예요. 낮은 빌라들이 있어서 뷰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호 라인. 여기 4호 라인은 2층입니다. 제일 낮은 층이죠. 5구 B타입을 보겠습니다. 5구 B타입은 요 보라색 친 곳 위주로 보시면 돼요. 먼저 101동. 자, 여기 B타입은 먼저 2호 라인. 자, 여기 1호 라인은 아닙니다. 요 2호 라인. 2호 라인은 당연히 남서향을 보겠죠. 2층과 11층 물량이 있네요. 그리고 102동. 102동은 여기입니다. 코너부에 위치해 있죠. 여기도 당연히 남서향을 보겠죠. 14층과 19층 중층 이상이 있고요. 103동. 103동은 여기 또 코너 라인. 여기도 남서향 단지 뷰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1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4동. 104동도 2호 라인인데 여기도 남서향인데 앞에 시티뷰가 나올 듯 합니다. 104동 같은 경우에는 2층은 좀 낮아서 아쉽지만 9층 물량이 있다는 거. 그리고 106동. 그리고 이제 34평을 볼게요. 먼저 84B 타입. 요 파란색으로 쳐놓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106동 2호 라인. 여기도 남서향을 보겠죠. 앞에 시티뷰가 나올 듯 하고요. 하지만 1층이라는 점. 84C 타입은 요 1호 라인이에요. 1호 라인 여기 남동향을 보겠죠. 여기도 뷰는 시티뷰인데 1층이라는 점. 84B와 84C 타입은 모두 106동 1층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59A와 59B는 저층부터 중층까지 두루두루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중층에 뷰까지 확보된 세대들도 있네요. 자,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5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모두 평면이 비슷합니다. 4배의 판상형이에요. 자, 4배의 판상형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59A로 보겠습니다. 자, 4배의 판상형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일직선. 자, 같은 향을 봐서 4배입니다. 판상형 특징이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복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이 넓어요. 그리고 주방창과 거실창이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개폐했을 시 마통풍이 되어서 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방 뒤에 드레스룸이 넓게 빠진 것도 장점 중에 장점이죠. 자, 그런데 이 A타입과 B타입을 보시면, 자, A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하죠. 그런데 B타입은 마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드레스룸도 좀 작아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A타입과 B타입의 선호도를 따지자면 당연히 A타입이 평면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84 타입 보시면 84B와 C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딱 하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는 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이 있고요. 즉 84B 타입은 마통풍이 되지 않아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 외에는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넓은 드레스룸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평면 자체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마통풍이 안 돼서 84C 타입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자,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자, 59 타입 내에서도 A 타입이 B 타입보다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B타입과 C타입 중에서도 같은 1층이지만 C타입이 약 한 800만 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먼저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에어컨 요 사항들은 모집 공고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고요. 옵션은 통상적으로 25평은 약 2,500 정도, 34평은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들더라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C타입에 붙여봤고요. 물론 내가 여기서 옵션을 하나도 안 하겠다 하시면 요 금액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새 아파트다 보니 옵션을 풀옵션을 하고 싶다 하시면 거의 여기서 500에서 1000 정도는 가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자죠.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중도금이 총 60%인데 그 중에 40%는 대출이 나와요. 하지만 20%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나 잔압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연체를 하십니다. 잔압을 하시려면 회차당 약 8천만 원이란 돈을 5회차와 6회차 때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회차별 중도금은 10%씩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59A 타입이면
7,900만 원에 중도금 이자를 약 5%로 잡고, 이게 연이자니까 월 이자로 하려면 나누기 12죠. 그리고 1회차 같은 경우엔 26년 7월에 납부하는데 입주 시기가 28년 9월입니다. 그래서 총 26개월을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26을 곱하게 되면 요 856만 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회차까지가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요 4회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연체를 생각해 봐야겠죠. 연체 이자는 10%로 잡을게요. 그러면 7,900에 곱하기 0.1, 10% 나누기 12 월로, 그리고 9개월 동안 연체를 하니까 곱하기 9를 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이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 제외하고 이렇게 부대 비용을 생각을 하면 약 부대 비용이 5구 타입은 약 8천 중후반, 84 타입은 1억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요 분양가와 부대 비용을 다 더하면 요 총 소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5구 타입은 약 8억에서 8억 5천, 7천까지 가고요. 84 타입은 10억 중반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작은 플랜은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할 때와 전세를 줄 때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실거주할 때 총 소요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빌린다 하면 원래 LTV 40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애 최초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생애 최초는 은행 지원도 70%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70% 기준으로 하면 5구 타입은 약 5억 중반에서 초반까지, 자 84 타입은 6억까지 맥시멈 나옵니다. 이 대출 기준은 요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가요. 하지만 요 부산 이브 센트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빌라요. 그래서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양가 대비 좀 이 금액에서 후하게 쳐줍니다. 감정평가액을. 왜냐?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후하게 쳐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총 소요 비용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LTV 70을 곱하게 되면 약 5억 중반에서 초반 6억이란 금액이 나오죠. 실거주할 때는 대출을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 5구 타입은 2억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84 타입은 4억 중반이란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 요 6억을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 약 1억 1,500 정도가 나오고요. 5억 초반에서 중반을 받으려면 1억 원 안팎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세 줄 때를 알아볼게요.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전세를 줄 수 있죠. 게다가 전세 한 바퀴, 즉 2년을 돌리고 나서 매도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때문에 어차피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하시지 않게 되면 3년간 주택 관련 어떠한 대출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두산 위브 더 센트럴 수원이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비교할 만한 게 여기인데 다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3억 정도. 그래서 입주 시점 25평은 최소 5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으로 잡으면 34평은 한 6억 정도로 잡아야겠죠.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는 거나 전세를 주는 거나 어찌됐든 내 소요 비용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보면, 자 여기가 바로 두산 위브 더 센트럴 수원인데 사실 비교 대상이 나홀로 아파트를 제외하면 자 좀 거리가 있지만 여기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22년도 입주했는데 6억 3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분당선역이 여기에 뚫리게 되죠. 완전 초역세권이 됩니다. 요 두산 위브 더 센트럴 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 될까요? 현재 시점. 자 신분당선 호재 그리고 주변의 유일무이한 초신축 단지를 고려하면 현 시세는 8억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총 소요비용이 요 정도 들죠. 즉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세보다 오버슈팅 되진 않았어요. 즉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양을 받으셔서 2년 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게다가 이 청약의 장점은 뭐죠? 계약금 10%만 내면 입주할 때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청약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에 위치해 있어요. 수원시는 어디냐? 서울 기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과천과 안양과 의왕을 건너면 이렇게 수원시가 있죠. 수원시도 보시면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이렇게 4개의 구로 나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장안구 같은 경우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이게 23년도 이쯤인데 13억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통구를 보시면 영통구 이의동은 바로 광교죠. 광교 신도시가 이의동에 위치해 있는데 자연앤 힐스테이트 광교가 17.5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핫하죠.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이 11억 7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요즘 핫합니다. 왜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이어서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위브더 센트럴 수원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장안구 내에서도 여기 영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동을 보시면 바로 좌측에 정자동이 있습니다. 장안구의 핫한 화서역 인근이죠. 그리고 영화동은 사실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어요. 두산 위브더 센트럴을 보시면 좌측이 공사 현장, 우측이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 여기 주변이 아직 정비되어야 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대형 세대면 모르겠는데 500가구 남짓으로 소형 세대라 주변 인프라를 다 바꿔서 리드하기엔 세대수가 좀 작은 면이 있죠. 자, 그리고 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산 위브더 센트럴이고요. 바로 왼쪽에 수성중 사거리역이라고 이제 신분당선이 뚫립니다. 여기가 신분당선뿐만이 아니라 수원 도시철도 1호선까지 환승역이 돼요. 이거는 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1km에 장안구청역 이쪽쯤에 뚫립니다. 여기. 그래서 인동선이 개통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도로를 보시면 영동고속도로가 위로 뚫리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도 우측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군을 보시면 요 지도를 보시죠. 영화초등학교가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약 150m 거리예요. 짧지만 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는 가깝다는 거. 자, 수성중학교도 150m 거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배정받는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 다 빌라 밀집 상권이라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여기 위에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이 빌라 밀집 구역이라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본 계약 경쟁률도 나쁘지 않았었죠. 최고 가점도 84비 타입이 62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순위에서는 완판을 예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누가 보면 시세 차익이 너무 없어서 쓰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의 장점이 뭐죠? 계약금 10%만 내면 28년 9월 입주 때까지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요. 그게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 후에 지금 이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2년 후에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입지도 좋고 아파트는 우상향이다. 비록 2년 내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우상향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하려고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청약, 특히 무순위로 나와서 가점이 낮으셨던 분들도 기회가 있죠. 게다가 수도권에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정말 최적의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두산 이브 더 센트럴 수원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